안녕하세요. 스마트팜 팀에서 인공토양 발표를 맡게 된 이도현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인공토양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인공토양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인공토양이 자연토양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팜에서 어떤 인공토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시 녹지에서는 인공토양을 어떻게 활용하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인공토양은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여러 좋은 성분을 인위적으로 섞어 만든 맞춤형 원의 흙입니다. 즉, 인공토양은 단순히 인위적으로 만든 흙이 아니라 식물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인공토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바로 펄라이트, 코코피트, 그리고 그로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펄라이트는 파손작용으로 생긴 진주암을 850도에서 1200도 사이 초고온으로 가열하여 팝콘처럼 팽창한 만든 무기물 광물성 인공토양입니다. 진주암을 순간적으로 고열로 가열하면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와 팽창하는 현상을 이용해 생성됩니다. 펄라이트는 주로 식물 재배나 건축 자재로 사용됩니다. 펄라이트는 가열 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묵은 상태로 잡초 종자나 해충이 없어 주로 식물 재배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수영 재배에 이용하면 좋고 번식과 파종상 플로그묘 생산 27년 조경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펄라이트는 하얗고 가벼운 배지로서 내부에 미세한 구멍이 공급이 무수히 많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 배수와 통풍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덕분에 물이 뿌리에 고여 썩는 것을 막아주며 스티로폼처럼 무게가 매우 가벼운 초강량성을 가집니다. 펄라이트의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고유한 장점을 살려 다른 인공토양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코피트입니다. 코코피트는 코코넛의 열매의 단단한 껍질에서 발생하는 부속물을 부속 및 가공하여 만든 100% 천연 친환경 인공토양입니다. 코코피트는 용적 밀도가 낮아 매우 가벼우며 스펀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기 무릎의 약 7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물을 머금을 수 있을 만큼 보수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처럼 보수력과 통기성이 균형 있게 발달하여 식물의 뿌리가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 후 자연 분해가 가능하여 환경 오염 우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펄라이트와 코코피트는 성질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주로 둘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코코피트만 쓰면 물이 너무 많이 머금어서 배수가 안 되어 뿌리가 금방 썩을 수도 있고, 반대로 펄라이트만 쓰면 물이 너무 잘 빠져나가 식물이 금방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재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펄라이트로 물기를 열어주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코코피트로 식물을 먹을 수분을 붙잡아주는 생장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로다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인공토양으로 사용 중인 강물성 섬유의 일종이며 현무암이나 안산암 같은 화성암을 1600도에서 용해시킨 무기물 배지입니다. 그로다는 공장에서 가열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이므로 형상이나 각종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배드는 여러 개의 암면 블록이나 슬레이브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적당한 수분과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식물의 생장이 매우 빨라지고 튼튼한 모종을 만들 수 있는 원의 흙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를 가진 인공토양은 자연토양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 인공토양은 고온으로 가열을 만들므로 세균이나 간행해충이 없어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와 통기가 뛰어나고 매우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자연토양은 돌, 모래 등 다양한 성분이 있어 무겁고 단단하며 자연에서 존재하기에 벌레의 알, 병해충, 미생물이 공존하고 배수가 잘 안되면 떡처럼 뭉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토양은 양분이 자연순환으로 지속되어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인공토양은 자연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양분을 머금은 약을 뿌리거나 토양을 갈아주는 분갈이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에서의 인공토양 활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의 생장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미래형 농업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인공 토양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자연 토양과 달리 물리적 구조와 화학적 성분이 완벽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되는 인공 토양은 구격과 밀도가 일정하므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대지 내부의 수분 함량이나 전기 전도도와 같은 생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오차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데이터 가시성을 바탕으로 센서가 측정한 값에 따라 필요한 양액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공급하는 과학적인 관수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곳에서 이용되는 인공 토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앞에서 대표적인 인공 토양 세 가지, 펄라이트, 코코피트, 그로단 이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됩니다. 펄라이트는 가볍고 하얀 배지, 즉 하얀 인공 토양으로서 배수와 통풍 유리에 뿌리에 고여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펄라이트의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인공 토양과 합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로 만드는 친환경 배지로 자신의 무게의 7배부터 10배의 물을 머금을 수 있을 만큼 보수력이 뛰어납니다. 딸기 스마트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며 토마토나 오이 재배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자연석을 1600도에서 녹여 솜처럼 만든 배지인 그로다는 무변 비활성화 상태로 구격화가 중요한 파프리카, 대형 스마트팜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이어서 인공 토양이 도심 속 도시 녹지 공간에 어떻게 활용되고 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도시 건축물은 미관 개선, 탄소 저감을 위해 옥상 정원이나 아파트, 공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심 건축물 조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무게입니다. 일반적인 자연 토양은 돌과 모래 그리고 수분이 더해지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져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협하고 심한 경우 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에 취약해 콘크리트나 철이 부식되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인공 토양은 가볍고 배수가 잘 되어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구조물의 하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덕분에 건축물 위에서도 안전하게 녹색 정원을 구성하여 하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폭우가 내리더라도 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배수되어 구조물의 누수나 균열 피해를 방지하고 방수층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러한 도시 녹지용 인공 토양은 한 가지 재료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인공 재료들을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비율로 혼합하여 구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혼합 비율은 펄라이트 80%, 코코피트 10%, 그리고 제올라이트 10%의 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펄라이트의 무게를 최소화하여 하중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배수를 돕는 핵심 기둥이 됩니다. 여기에 첨가되는 제올라이트는 가공성 광물로서 식물에게 공급된 영양분과 비료 성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온 교환 능력을 통해 단단히 붙잡아두는 비료 보유력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물 성분인 코코피트는 초기 식재 시 식물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분을 머금어주는 보수력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조경용 인공토양은 단순히 자연의 흙을 대신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도심 환경 속에서 식물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고도의 공학적 융합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공토양 기술은 스마트팜의 정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둥이자 삭막한 도심을 안전하고 푸르게 바꾸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 도시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팀의 인공토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